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겸공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들으셨어요, 의원님? 네. 그 저기 뭐야 이제 다는 못 듣고요. 네. 워낙 오늘 길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습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연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이걸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 저 뉴스공장에 나온 거 이거는 사실 저 12.3 다음에 첫 인터뷰예요. 그렇죠.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맨날 놀리는데 그 매불쇼에 왜 저 대표님 안 초청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를가 긴 스팟에 나가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이 아주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 김어준 저 공장장님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 얘기부터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 사람 갖고 노니까 솔직히 김어준 공장장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탄핵이 있었을 때 왜 두 분이 경선했을 때 그때 그 이재명 당신은 도지사도 아니었어요. 아 그때 시장이었나? 그러니까 그때 대하는 태도가 제가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솔직히는 왜 김어준 공장장이 왜 사람을 좀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려고 그러는 게 근데 그게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유쾌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갈궜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가 이제 그게 다스베이더가 아니고 그때는 뭐였냐 다스베이더 전신. 뭐 그거 했을 때 그래서 별로 그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기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뉴스공장 저는 김어준 공장장의 태도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 완전 동지로 만난 거야. 살아남은 동지. 그 있잖아요. 두 사람도 죽을 뻔했잖아요. 체포 명단에 딱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날 두 분이 서로 전화가 오셨다고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참 이재명 대표다워. 전화 걸은 게 빨리 방송해다오. 방송. 딱 이동형 작가하고 김어준 공장장 두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도 빨리 방송해다오. 그걸 전화 걸었대는데 근데 김어준 공장장은 그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말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동지로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두 사람이 딱 의기투합해서 만나는 모습 자체가 아마 여러 사람을 상당히 기분 좋게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굉장히 여유로워지셨다 예전에 비해서.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긁히면 발끈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있으면은 지난 3년 동안은 성장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난 한 5년 정도의 이분이 인간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마냥 숙성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근사하다. 사람이 저렇게 괜찮아질 수 있구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막 발끈하고 그럴 때는 좀 안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김어준 공장장도 굉장히 너무 여유로워지셨다. 근데 그게 오늘 거기에 완전히 묻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의 진심이 딱 묻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날 저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왜 바로 유튜브 방송했잖아요. 오시면서, 유튜브 방송했잖아요. 국회로 와달라.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체포될 걸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오면서 그때 이걸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왜냐면 그날 방송한 사람이 국회의원 중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당장 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왜냐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지금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데는 국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국회 앞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잠깐 나오는데 또 김혜경 여사님
훌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 또 재밌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자기도 놀란 게 당신은 대게 또 벌써 왔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척후로 누굴 내보냈냐면 김혜경 여사를 내보냈다고. 밖에 누구나 왔는지 나가보라고. 그때 김혜경 여사가 나가서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듯이 나중에 그 있죠. 뭐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남산도 부장들. 있고 부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저 코미디처럼 만든 영화 그런 것도 보면 나중에 이게 다 영화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순간. 그러면서 그걸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광주 5.18 때 그때 왜 이게 그 꽃 이름이 뭐죠? 꽃인가 영화에도 마지막에 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민 여러분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제 가두 연설을 하죠. 지프 차면서 막 가두 연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 자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축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사실 어저께 저 연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대목은 제가 중간에 저거에서 나중에 더 얘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유와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동지애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분이 나누시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그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기 타이밍을 잘 잡아서 뉴스공장에 나가주셔서 기보정 공장장한테 또 감사 말씀드리고 그건 좋고요. 어저께 연설이 사실은 이제 기분이 참 좋았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첫 연설 아닙니까? 12.3 사태 일어났고 사실은 아마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2.3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는 광장에 나가서도 연설 안 하셨습니다. 맞아요. 안 했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김민석 수석이나 아니면 박찬대 원내가 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많이 안 나왔으셨어요. 일부러 맞아요.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어저께 이제 50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시는 거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참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그런 연설을 준비도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어떻게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근데 그 고민을 정말 환상적으로 녹여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저께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개 이제 얘기하면은 일단은 철학이 확실하게 담겨 있어요. 이 철학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하죠. 철학 그러면 너무 저거 하니까 뭐냐면 스피릿이 담겨 있어요. 스피릿이 뭐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인이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 전에도 정치인은 사실은 스피릿을 더 담아야 돼요. 그 시대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필요한 거를 뭐냐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집중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태도가 너무 좋았다. 시대 정신을 담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철학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본인이 얘기하는 그 기본 사회에 대한 꿈은 잃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무너져 있는 지금 정말 황무지처럼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아주 그거를 철학을 담아서, 그러니까 스피릿과 철학이 같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나머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하나하나를 되게 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컨셉을 잘 잡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대선 플랜이라고 할 만큼, 그럴 만큼,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키워드가 성장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우클릭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네. DJ를 좋아했던 거, 음. 제가 노무현을 좋아했던 거, 예. 이분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은 굉장히 확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굉장히 확고한 분들이지만 예.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거를 딱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솔직히 DJ는 아니 왜 DJ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 다음이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IT 정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규제 다 철폐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저기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 지금 딴 거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평화나 온화나 그러면서 평화에 관련된 게 이게 다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되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가 그 굉장히 좋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 지역 균형이나 이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다만 철학만이 아닙니다. 그게 성장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 그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딱 보여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를 잘사니즘이라고 표현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먹고사니즘 그러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정말. 근데 잘사니즘 그러니까 잘사니즘. 훨씬 있어 훨씬 있어 보이고요. 훨씬 더 희망적이 돼가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어저께 매너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았죠. 매너가 국민의힘들이 막 저기 하고 그러더니 시부더니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내일은 권성동 대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여유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구나. 이게 말이죠. 스타일을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생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J 스타일이나 노무현도 본인의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스타일이 그렇죠. 있었고 그럴 근데 수도 있죠. 이재명 스타일이 생긴 그 어저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암흑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어저께 생겨서 어저께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죠. 얼굴이 밝아졌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환해졌어요. 그러니까요. 화내져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환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